네, 유평 시간입니다. 유명한 사람의 글이나 평론을 소개하는데요. 오늘은 스카이데일리의 허기엄 기자, 유명하죠 이분. 5.18 진실 찾기에서 엄청난 거를 또 잡아냈네요. 분석 기사를 썼는데요. 광주소 북한과 5,000회 이상 교신. 엄청난 일인데요. 부제목 보니까요. 5월 29일 영광 불갑산 중개소서 특이 교신 포착. 호출부호 청천강 북한 어투로 1061번지 5대냐. 5.18 연구가 사실상 고정간첩, 난파간첩, 암약 증거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일단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북한이 사전 계획하고 주도한 것으로 미 정보당국이 확인한 1980년 5.18 당시 경찰이 북한 호출부호로 추정되는 다량의 교신을 감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이 5.18 항쟁 기간 5월 18일에서 27일을 전후해 광주에서 북으로 넘어간 교신이 5,000회가 넘는다는 복수의 증언도 새롭게 공개됐다. 5.18 연구가들은 이것이 사실상 고정간첩 또는 난파간첩이 암약했다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5일 본지가 단독 입수한 24단 60, 61년대 진압 상황 일지에 따르면 경찰은 5월 29일 전남 영광의 불갑산 중개소에서 특이한 교신 내용을 감청했다. 경찰은 이날 오후 2시 43분 청천강이라는 호출부호를 포착했다. 청천강은 북한의 평안북도와 평안남도의 경계를 이루는 강이다. 남쪽에는 평양을 가로지르는 대동강이 흐르고 북쪽에는 압록강이 있다. 무선 청취 기록에 따르면 청천강으로 호출한 괴한은 1061번지가 정확히 어디쯤 되는가? 라고 묻는다. 어디라는 표현은 북한식 말투다. 감청 청취자가 간첩간 교신으로 판단해 의도적으로 이 말투를 기록한 것인지의 여부는 불분명하다. 이어 오후 4시 01분 무전 청취에는 감도가 나쁘다. 서울 재식이에게 안부 전하라고 말한다. 13분이 흐른 4시 14분에는 편지 가져와라. 막바로 이렇게 하면 알아들을 거요. 라고 교신했고 다시 세계 안부 전하라고 대답한 것으로 무전 청취했다고 상황일지는 기록했다. 일지는 전남 영광 불갑산 중개소와 해안경찰 병력의 상호 교신을 육군 60년대 함호 중위가 입수해 기록한 것이다. 군은 이날 오전 9시 30분 경찰관 39명에 대한 배속을 해제했다. 일부 경찰력이 계엄기간 군의 지휘를 받다가 비로소 자율적 활동에 들어간 것이다. 이에 따라 광주 서부경찰서는 통신 감청에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 60여대 하중위가 경찰이 감청한 마지막 교신 기록을 기재한 시각은 오후 5시 20분이다. 마지막 무전 청취로부터 33분이 흐른 시점이다. 다시 일지 기록 시간으로부터 50분 뒤인 오후 6시 10분 서부경찰서 경비과장은 무잔폭도 은신 첩보를 입수한다. 금동 남도극장 부근에 총과 수류탄으로 무장한 난동자 15명이 은신해 있다는 내용이다. 경찰 17명과 장교 2명, 사병 30명으로 구성된 1개 소대가 출동했고 오후 7시 40분 현장 수색에서 용의자 6명을 붙잡아 경찰에 인계했다. 이들의 대공 혐의점 등 추가 정보에 관한 정부 문서는 공개되지 않았다. 이보다 50분 앞선 오후 6시 50분에는 전일 빌딩 뒤편에서 카빈 4정, 실탄 81발, 경찰 요대 1개와 탄창 6개, 경찰봉 2대 등을 61년대 2대대가 노획한 것으로 일제에 기록됐다. 비슷한 시각인 오후 7시 10분 보안대 신모중사는 충정작전 관계 첩보에 24단 연대와 경찰 전투병과 교육사령부에 홍보한다. 주요 내용은 폭도가 대인동 사창가에 총 소지하고 은신, 광주시 프린스 호텔과 대흥여관은 5월 27일까지 또 아지트로 사용 등이다. 전두환 회고로 간첩 많았지만 군 투입할 입장 안 돼. 무턱대고 병력 투입했다간 내전, 북이 침략했을 것. 시민군과 섞여있는 북파견 요원 색출 사실상 불가능. 교신 감청 통해 불순분자 빈번하게 수색 타단 작전. 이날은 계엄군이 전남도청을 수복한 27일로부터 이틀이 지난 시점이다. 5.18 북한 개입 설에 따르면 도청 수복을 전후해 무장폭도들의 조직망은 와해됐고 그곳으로 터진 이들은 서로의 위치를 파악하고 다시 접선하기 위해 무전을 사용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앞서 도청이 수복된 27일 밤 광주경찰서는 또 다른 이상 신호를 감청했다. 광주서 감청 내용에 따르면 폭도들은 경계병이 있는지 살피며 만날 장소를 물색했고 신원 확인을 위한 표식으로 담배를 물고 오라고 했다. 구체적으로 여기는 공솔운동장 본부 나와라. 하단 경계병 있나 없나. 도청 대인동 파출소 뒤로 오라. 신호는 라이터불 담배 물고 오라. 고 교신하며 접선 장소와 방식을 조율했다. 이어 공솔운동장 본부 폐잔병 나와라. 고 도착했음을 알리며 폐잔병이란 용어를 사용했고 다시 현재 위치는 대인동으로 오지 말고 월산동 국교 밑으로 오라. 신호는 전과동. 약속 시간이 맞아야 그것이 맞는 거 아니냐. 알았다. 고 무전을 주고받았다. 육군 60년대 병력 40여 명은 수색 타단 작전에 투입됐다. 오후 11시 35분 작전이 종료된 것으로 기록됐지만 성과에 대해선 기재되지 않았다. 이보다
앞서 오후 7시 30분엔 적시자병원에 권총을 휴대한 또 4~5명이 난입해 의사 가운을 훔쳐입고 신고하면 죽인다고 협박했다고 광주경찰서 강경사가 군에 알렸다. 61년대는 즉시 출동했지만 놓쳤다. 군 상황일지에서는 오후 8시 현재 행방묘연으로 기록됐다. 6월 16일 오후 10시 50분에는 합동수사단으로부터 무장폭도가 회의 중이라는 첩보가 군경에 전달된다. 총기를 보유한 약 30명이 시외버스 터미널에 있다는 것이다. 군은 24단장에게 지휘 보고한 뒤 보안대장이 61년대 1대대 수색중대 등을 이끌고 현장으로 출동했다. 수사과장 등 합수단 요원과 합류한 군은 거북장 다방에서 주동자로 판단되는 1명을 포함한 3명을 생포했다는 보고가 자정 무렵 전파됐고 10분 뒤 추가로 3명을 검거하며 이튿날 00시 17분 상황이 종료됐다. 이후 추가 사항은 육군 상황일지엔 기재되지 않았다. 이들에 대한 대공 혐의점을 당국이 파악했는지 이후 어느 곳으로 인계됐는지 신문 절차가 어떠했는지 등에 관한 정부 문건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이 무렵 제1극장 옆 거북장 사롱은 화재로 폐허가 된 장소다. 6월 5일 이곳에선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불이 발생해 22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오후 10시 40분 최초 화재 신고가 접수된 지 1시간 만에 불길이 잡혔다. 16일 밤 체포된 폭도들은 이곳에서 회의 중이었다는 점에서 일반 광주 시민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 5.18 당시 통신감청이 오늘날 시긴트 신호정보죠. 시긴트로 표현된다. 각종 첨단 장비를 활용해 통신, 통화 등을 도감청에 취득한 정보다. 2021년 CNN이 김정은 사망설을 보도했지만 한미 정보당국이 느긋했던 이유는 시긴트 때문이다. 긴박한 상황이 발생하면 통신량이 증하지만 당시 양국 정보기관은 북한의 통신 이상 징후를 감지하지 못해 김정은 신변에 이상이 있진 않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군경이 5.18 당시 감청을 통해 간첩 활동을 파악했다는 유력한 증언도 있다. 전두환 회고록은 무전 감청 결과 현장에는 무수한 간첩이 있었다며 하지만 정체를 밝히기 위해 군을 투입할 입장이 아니었다. 투입하면 내전이 되고 내전이 되면 북이 침략한다고 공개했다. 폭도와 혼재된 북한 스파이 색출이 지지부진했던 이유를 전두환 12대 대통령 스스로 분석한 것으로 풀이된다. 5.18 당시에 광주 일원의 교신량이 급증했으며 이 가운데 광주에서 북한으로 넘어가는 통신이 5,000회 이상이었다는 복수의 증언도 확보했다. 민간 5.18 진상규명위원회 위원과 최근 만난 한 인사는 5.18 전 기간 걸쳐 광주에서 북으로 넘어가는 통신을 오대산 감청기기에서 5,000회 이상 잡았다는 말을 당시 상황을 잘 아는 정보원에게 들었다고 밝혔다. 1시간 남짓 이 인사와 독대했던 민진사 위원은 5.18 당시 계엄군이었던 예비역 군단장급 고위 인사가 군으로 있어 고급 정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기자에게 말했다. 당시 합동수사본부의 고위 관계자도 비슷하게 증언했다. 이 관계자는 본지 통화에서 김대중이 선전포고한 5월 16일 이후 북한과의 통신량이 급증해 5.18을 전후해 5,000회 이상이 포착됐다고 설명했다. 5.18 당시의 군경의 감청부대 현황은 아직 상세하게 공개된 바 없다. 이런 내용인데요. 야, 엄청나네요. 이 5.18 진실 찾기를 시리즈로 지금 스카이데일리에서 허겸 기자가 시리즈 연재를 하는데요. 허겸 기자는 유명하죠. 그 5.18 명단, 유공자 명단도 분석했고요. 그다음에 5.18 진실 찾기를 지금 26번째 단독으로 연재하고 있는데요. 오늘 내용은 광주에서 북한과 5,000회 이상 그때 5.18 당시에 교신한 것을 감청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거를 최근에 이제 파악한 겁니다. 이 스카이데일리에서. 야, 그리고 신빙성 있는 내용은 뒷받침하는 건 당시 합동수사본부의 고위 관계자도 이 같은 비슷한 증언을 했고, 그다음에 이 민진사, 민간 5.18 진상규명 진상조사위원회, 이걸 민진사라고 하죠. 민진사 위원 중에 한 인사가 5.18 당시 계엄군이었던 예비역 군단장급 고위 인사가 끈이라는 거. 그러면 여기서 고급 정보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신빙성을 더하고요. 이러면 이거 진실 찾기 그냥 언론사에서 이렇게 한 걸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해야 됩니다. 요 당시 5.18 당시에 북한과 왜 광주와 5,000회 이상 통신을 했는지, 뭐 한두 번, 5번이면 뭐 거기 간첩들이 있고 이러니까 뭐 광주에도 간첩이 있으니까 뭐 통신한다고 그래요. 근데 5,000번 이건 그냥 무지막지하게 그냥 긴급하게 통신이 막 실시간으로 오갔다는 거거든요. 뭐 어디 뭐 침투하라 여기서도 나오잖아요. 뭐 어디 있냐 뭐 있냐 뭐 이게 실시간으로 뭐 교신을 하니까 5,000회 이상 교신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북한군 투입설 그리고 북한에서 상황을 알고 또 명령하고 상황을 보고받고 또 명령하고 이런 교신이었을 가능성이 큰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 고정간첩도 거기에 투입됐고 그 사이에 직파간첩, 북한의 직파간첩 또 지만원 박사가 주장하는 북한 특수
특수군이 투입됐다. 이런 가능성을 배제하기가 어렵다는 얘기가 되네요. 5,000회가 넘는 복수의 증언이 새롭게 공개됐습니다. 이 무렵에 5,000회입니다. 5,000회. 왜 북한과 통신을 해? 상당히 긴급한 보고, 명령, 실시간으로 했다는 얘기인데 뭐 때문에? 5.18 당시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이건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지금 밝힐 수 있는 마지막 찬스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세월이 더 흘러가면 밝힐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좌파 정권에서는 이런 거 밝히려고 하겠습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밝힐 수 있는 마지막 찬스 아닌가 봅니다. 마지막 찬스에 이런 거 5.18에 대해서 진상규명만 해도 윤석열 대통령은 역사에 영웅됩니다. 영웅될 일이 수두룩 탁상이에요. 부정선거 밝히면 영웅되죠. 제도를 바꿔도 영웅되죠. 이재명, 문재인 사법 처리해도 영웅됩니다. 그리고 5.18에 대한 진상규명.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북한과 누가 이게 교신했는지. 우리는 뭐 일반 시민이야 답답하기만 한데 이런 건 그냥 답답해서 뭐 묻고 넘어가고 이럴 문제가 아니잖아요. 역사의 중요한 분기점인데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달라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DJ는 여기서 무슨 역할을 했는지. DJ가 고정간첩이라는 얘기 아닙니다. 근데 이 무렵에 DJ가 말하자면 선전포고 했잖아요. 당시 국민연합 공동의장으로서 군사정권과 뭐 싸우겠다는 그런 비슷한 선전포고 했는데 하고 이틀 뒤에 5.18이 일어났는데 요 무렵 5월 16일 요 DJ 선전포고 이후에 통신량이 짝이 북한과 통신량이 중에서 5.18 전후로 해서 5,000회다. 새로운 분기점이 될 것 같습니다. 광주 진실 찾기에. 알고 싶은 것 뿐입니다. 제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기서. 무섭네요.